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가벼운 공 사이로 빠른 길이를 불어 넣으면 두 개의 공은 어떻게 되겠는가? 가벼운 공입니다. 일단 키포인트는요. 가벼운 공. 가벼운 공이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빠른 길이죠.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마그누스의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들어가서 알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베르누이 정리로다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베르누이 정리로 답은 베르누이의 법칙에 따라 가까워진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공은 두 개가 있는데요. 공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공이 두 개가 있는데요. 수평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요. 문제를 잘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길이는요. 길이는 이렇게 빗금 방향으로 흐르게끔 돼 있어요. 기류가요. 그러면은 기류를 준 방향으로다가 가벼운 공이니까 이렇게 돌을 거라고. 회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입으로다가 훅 한다고 탁구공을 훅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공중에 있는 탁구공이 이렇게 휘어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에 회전이 걸립니다. 공에 회전이 걸리면 기류 자체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죠. 이렇게. 기류는 이 공기의 힘은 이렇게 해서 쭉 통과가 돼서 나갈 테고요. 그렇죠? 그럼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의 압력은. 요 부분의 압력은. 여기도 만약에 어떤 그 공기 상태라면 여기도 대기압, 여기도 대기압, 여기도 대기압 상태라면 기류가 훅 하고 불어주는 바람에 여기 있는 게 속도가 빨라졌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그러면 여기 부분에 지금 새카맣게 칠한 이 부분, 이 부분에는 정압이 거의 없죠. 정압이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까워지겠죠. 이해하십니까? 이 압력이라는 것은 항상 비워져 있는 곳을 채우는 겁니다. 입김으로 훅 불려서 날렸기 때문에 비워져 있는 부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가까워집니다. 예, 이 부분을 갖다가 꼭 어떻게 한다면 글쎄 베르누이 정리로 다 정리를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로지 H1 플러스 P1 플러스 2지분의 V자수 이거로 로지 H2 플러스 P2 플러스 2지분의 V자승이라고 P2의 자승 정리를 해놓고요. 이 부분을 기류를 불여넣기 전 불기 전 이 부분을 기류를 분 후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일단 공의 방향은요. 공의 방향은 수평이죠. 그럼 로지 H1하고 로지 H2는 0이 되겠죠. 그럼 부서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어떤 그런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기류를 불기 전이니까. 그럼 여기는 일정하다는 건 뭐합니까? 변화 없다. 여기서는요.
기류를 불어 넣음으로 해서 P2. 정압은요? 정압은 감소했고요. 동압은요? 이 증면의 V자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V로 합시다. V는 동압은요?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이거를 무슨 뭐 마그누스의 효과 뭐 이걸로다가 해서 풀어보는 그런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교재에다 써놓은 대로다가 그냥 그 뭐 공이 휘내리 진 방향으로 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정압이 떨어진다. 정압이 떨어지니까 압력이 떨어진 상태니까 공이 가까워진다.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유체기계. 이 뭐 유체기계라고 나왔지만은 뭐 결국에는 송풍기죠. 송풍기 구별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송풍기 압력이 큰 거부터. 그 뭡니까? 아이 그 저기 카센터를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공장을 가든지 아니면 뭐 지하수 개발을 하는 데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압력 센 거 차에다 싣고 다니잖아요. 그 뭐예요? 이름이 컴프레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컴프레셔. 컴프레셔가 뭐예요? 이게 그냥 압축기 아닙니까? 압축기. 이게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블로우라는 게 있죠. 블로우. 이게 블로우라는 게 뭡니까? 송풍기 아닙니까? 송풍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송풍기. 그 다음에 팬이 있죠. 팬. 팬 어디에 씁니까? 화장실에 쓰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그럼 제일 큰 거, 중, 소. 되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한 거는요. 압력이 큰 거부터죠. 이거 문제요. 이거 어떤 때는요. 작게, 작은 거, 큰 거.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된다. 지금 문제를 큰 걸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압축기가 되겠고요. 꼭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죠. 송풍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팬이 되는 겁니다. 압축기, 송풍기, 팬.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블로우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3번이요. 3번은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물었죠. 복사가 왜 복사입니까? 복사가. 복사가 왜 복사라고 그랬어요? 복사가 항상 온도의 사승이라 복사가 아닙니까? 온도의 사승이라. 이 복사를 통한 여전달은 항상 시험 문제가 나는 게 그 제이 아스테리스는 시그마 T의 사승이죠. 시그마는 이제 스테판 볼츠만 상수죠. 근데 이거가 뭐 두물체로 항상 얘기를 하니까 변하는 거는 같은 거 아닙니까?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1, 2가 똑같이 같으니까 지워지고요. 그냥 T1의 T2죠. 그러니까 T1의 4승 대 T2의 4승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복사 N은 지금 여기서도 물은 것도 물체가 내는 복사 에너지는 몇 배인가? 뭐 그냥 비례식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의 표면적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표면적은 같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표면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은 복사열 그 복사 공식으로다가 해서 풀어줘야 돼요. 이 저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들어간 요 저기로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시는데 그거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T의 사승. 그래서 복사는 온도의 사승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사 열 전달을 얘기합니다. 복사 열 전달. 자, 그러면은 T1의 4승은요.
T2의 4승은요. T1을 처음의 온도를 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온도를 X라고 합시다. 자, 모르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2000K인 물체가 내는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가 1000K인 물체가 내는 복사 에너지의 몇 배인가? 그럼 일단 1000K를 갖다 1로 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1000K의 4승 대 2000K의 4승은 1대 X. 계산기들 꺼내시고요. 찍어 보십시다. 자, 1000의 4승이고요. 대니까는요. 나누기죠. 나누기 2000의 4승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은 1 나누기 알파벳 X. 얼마입니까? 16배 정도 되죠. 뭐 1에 4승 하고 2에 4승 해서 뭐 간편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하지만 그런 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정식으로 다 풀으려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기체의 폴리트로픽 변화. V는 부피입니다. N은 일정하답니다. N 이꼬르 1의 경우에 어느 변화에 속하는가? 그러면 답은 뭐 N 이꼬르 1은 저기죠. 정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정온 과정. 문제에서는 정온이니까 같은 말. 등온 과정을 골라줘야 되겠네요. 2번이 되는 거죠. 일단 N지수가 폴리트로픽 변화에서 N지수가 0일 때는 정압이고요. 폴리트로픽 지수가 N이 무한대일 때는 정적 과정이고요. N이 1일 때는 정온 과정이죠. 정압이라는 게 결국에는 등압이고요. 정적이 등적 과정이고요. 정온 과정이 등온 과정이죠. 이 같은 말이죠. 그럼 뭐예요? 정압, P는 일정이고 V는 일정이고 등온이니까 T는 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외우는데 그냥 이거만 외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하고 이 뜻을 좀 알아야죠.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기체는요. 그러니까 이 폴리트로픽 변화라는 게요. 이걸 우리말로 쓰면은요. 다방 변화라 그래요. 다방. 이 폴리트로픽 변화라는 걸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요. 화재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나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 변화가 정압이나 정적이나 뭐 단열 과정, 정온 과정,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만약에 정압이라면 정압 변화라면 압력이 일정하고요. 온도, 체적이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정적 변화라면은요. 체적은 일정하고요.
그럼 뭐가 변해요? 압력하고 온도가 변화하겠죠. 만약에 이게 등원 변화라면요. 온도는 일정하고 압력과 최적이 변화할 거 아닙니까? 만약 단열 변화라면요. 열 공급. 열 공급 없고요. 단열이니까요. 열 방출도 없겠죠. 그런데 온도, 압력, 최적은 변화하겠죠. 그런데 다방면 변화잖아요. 화재라는 게. 정압, 정적, 등온, 단열이 아니라 이게 다 변해 다. 이게 다방면으로다가. 그게 다방 변화예요. 다방 변화. 이 커피 먹는 다방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다방이라고요. 여러 갈래, 여러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폴리트로피 변화는 다방 변화인데 이 다방 변화가 어떤 정도냐 이거예요. 그 뭐 탄열 변화도 아닌 것이, 등원 변화도 아닌 것이, 중간 정도의 그런 변화. 그래서 다방면에 여기저기 거친 변화. 이게 폴리트로픽 과정 다방 변화예요. 다방 변화. 이 부분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꼭 이 지수를 압력 P를 주고요. 그 다음에 부피 V를 주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따른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 폴리트로픽 지수 요거가 어떻게 변화했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 없어요. 0, 무한대 1. 뭐 여기 0이면은 압이다. 무한대면은 적이다. 1이면은 운이다. 이 압은요. 동그라미가 0으로 시작하잖아요. 0이고요. 1은요. 온도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조금 좀 기억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자, 다음 5번 봅시다. 5번은요. 지름이 75mm인 관로 속에 평균 속도 4m/s로 흐르고 있을 때 유량을 물었어요. 뭐가 흐르는지는 모르는데 문제에 저기가 빠졌네요. 관로 속에 물이라고 문제를 고쳐줘야죠. 물이. 자, 일단 지름 75mm는요. D는 75mm는요. 나누기 1000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0 mm 분의 1 메타는 얼마요? 0.075 메타. 항상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단위를 정리를 해서 꼭 이렇게 도출을 하라고 그랬죠. 이 작은 거라도 이런 부분을 놓치면은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굳은 결심 말고 종이에 적을 때 이렇게 적으시라고. 자, 유량을 물었는데 뭘로 물었어요? 메타 삼성 퍼 세크가 아니잖아요. 뭘로 물었어요? 킬로그램 퍼 세크로 물었잖아요. 이거 뭡니까? 질량 유량 물은 거죠? 유량 공식 연속 방정식은 뭐 다 아시나? Q는 AV고요. 그 다음에 Q는 AV인데 질량 유량은 어떻게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잘 읽으셔야죠. 질량 유량은 M 도시라고 합니다. 질량은 M이라고 하고요. 위에 점 하나 있는 것을 도수라고 해서 M 도시라고 있습니다. 질량 유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까요? 4분의 파이 곱하기 0.075
메타의 제곱 곱하기 4 메타 퍼 세크 곱하기 물의 밀도 1000이죠. 1000 kg 퍼 메타 삼수. 계산을 하면요. 약 17.67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7.67 kg 퍼 세크죠. 단위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확인을 꼭 해보시고, 이건 뭐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초기에 비어있는 최적이 0.1 미터 3승인 견고한 용기 안에 공기를 서서히 주입한다. 공기 1kg을 넣을 때 용기 안의 온도가 300 켈빈 온도가 되었다면 이 용기 안의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기체 상수는 0.287 kJ per kg K를 사용했다. 이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제가 뭡니까 이거? 이 문제를 갖다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왜 틀립니까 대개?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요. 이 문제 풀이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P는 MRT로 풀면 되죠. 왜냐하면은 기체상수, 공기 기체상수 R을 0.287 kJ per kg K, 즉 특별기체상수라고 하죠. 뭐예요 이게? 일반 기체 상수를 기체 몰 질량으로 나눠준 거죠. 적어 드릴게요. 일반 기체 상수를 기체의 몰 질량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0.287 kJ per kg K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기 하는 이게 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론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정리를 하시고요. 이거를 갖다 모르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 특별기체 상수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PV는 MRT라고 쓸 수 있죠? 질량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질량이라고 그냥. 자, 그럼 P는요? 압력이 얼마인지 물었으니까 압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압력을 물었는데 킬로파스칼로 물었죠? 곱하기 최적은요? 0.1 미터 삼성이고요. 질량은 공기 1kg이네요. 특별기체 상수 0.287 kJ per kg K 해주면 되고요. 온도는 300K. P는 얼마입니까? P는 861 킬로파스칼이 나옵니다. 설명을 해달라고. 뭐 설명할 게 있어. 그냥 보면 되지. 그래. 아이고, 참. 이게 잘 모르면은요. 자, 보세요. 자. PV는 NRT잖아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원래 PV는 NRT죠. 그럼 뭐예요? R은요? 기체상수 R은요? NT분의 PV죠. 여기서 P는 뭐예요? P는 원래 이상기체 상태 원식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ATM이잖아요. 그렇죠? 자, 1 ATM인데 뭘로 했어요? 킬로파스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1 ATM은요 101 325 파스칼인데 킬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V는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22.4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미터 3승 킬로몰 킬로그램 다 같이 변한다고 그랬죠. 연동해서 유동해서. 응? 자 그러면은요 22.4리터 곱하기 미터 제곱 미터 3승으로 해야 되니까 1 미터 3승이고요. 자 N은요 N분의 M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지금 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몰수가. 그럼 공기 2구요 맨날 외웠잖아요. 공기 2구요. 공기의 분자량. 그렇죠? 예? 어떻게 돼요? 29kg이고요. 여기는요 1kg 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273도. 됐죠? 요거 그대로다가 계산 쳐가지고서 치면은 0. 지금 얘기한 287 나오겠죠? 0.287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반 기체 상수를 기체의 몰 질량으로 나눴다. 기체가 무슨 기체예요? 공기 아니에요, 공기. 이산화탄소에서는 이거 아니죠. 이산화탄소는 44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공기니까 기체 상수를 주어졌는데 이 기체 상수가 어떤 상황, 어떤 단위에서의 기체 상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뭘 보라고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처음에 강의했을 때 처음부터 이론 과정을 갖다 설명하는 부분을 열심히 좀 보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요. 이게 참 딱 90점 득이죠. 뭐 답이야 뭐. 스토크스의 법칙이죠. 어디 가서 뭐 좀 이거를 낙구식점도계를 뭐 얘기를 하면 낙구식점도계를 그려가면서 스토크스의 법칙 전체를 뭐 설명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냥 이 점도계가 뭔지 이게 무슨 점도계 무슨 점도계 이 점도계 원리화 되는 그 연결되는 법칙을 갖다가 좀 하라고 그래서 그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낙구식점도계 닦아봤어요? 실험해봤어요? 낙구식점도계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극 하나에다가 쇠 것을 하나 빠쳐가지고서 점도 측정하는 거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요 이거 그림하고 다 있어요. 근데 뭐 그거 보실 필요 없어. 그냥 닦고 싶 정도 내가 닦아봐서 하는데요 이거 끈적해가지고 여기 이거 묻은 거야 잘 안 닦여요. 그래서 뭘로 닦아요? 락스로 닦아요. 락스로. 이렇게 쓰나? 자지간 락스로 닦아요. 그래서 낙구식 점도에는요 무슨 법칙? 스토크스의 법칙. 이거 뭐 이거 닦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닦아본 사람은 이 문제를 무조건 맞추는데 안 닦아본 사람은 틀리죠. 대학 다니면서 낙구식 점도계라도 한번 닦아보고 그래야지 또 저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기회가 거의 없죠. 칠판에서만 구경했죠 맨날. 예. 우리나라 뭐 다 그렇지. 그렇지만 아직은 점도계 한번 닦아보셔요. 이거 할 짓이 아니요. 해골이 딱딱 아파요. 이게 되게 잉크거든요. 이게 화학물질. 뭘로 닦는다고요? 낙스. 그래서 낙구식 점도계는 스토크스 법칙이요.
꼭 기억을 하셔요. 꼭 점독의 법칙이고 고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자, 8번이요. 참, 어렵게 문제를 냈네요. 이건 수준이 높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그림만 나오면은 또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하간 그림을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항상 중심선에서 있는 거죠. 여기서 있고 여기서 있고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5.2 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2 m랍니다. 올라가고 여튼 올라간 거죠. 자, 아직은 어디서부터 측정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측정된 거고요. 여기서 측정된 거. 자, 여기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그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그림 볼 때. 이런 그림 볼 때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뭐가? 여기는요. 뭘 측정했어요? 전압을 측정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기는요. 뭘 측정했어요? 정압을 측정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압은요. 정압 플러스 속도압이죠. 그러면은요. 속도압은요. 전압 마이너스 정압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 품위 있게 말로. 전압과 정압을 측정해서 속도압을 계산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여기 피토관 있잖아요. 이게 피토관이고요. 이건 뭐예요? 정압관이잖아요, 정압관. 이거 이름은요. 피토정압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그래도 또 계산을 또 해봐야죠. 전압은요 몇 메다요? 5.2m. 정압은요 4.2m. 남는 거 속도압은요 1m.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베르노이 공식. 베르노이 뭡니까? 속도 수도죠. 속도 수도는요 h는 2지분의 v 자승. 구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식을 또 변화를 해요? 그냥 계산기로 이거 저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요 루트 2gH는요 V죠. 됐잖아요. 그럼요 2 곱하기 9.8 메타의 S의 제곱 곱하기 1m 루트는 얼마? 아니네. 속도계수가 숨어 있었네요. 속도계수가 숨어 있었잖아요. 속도계수는 요 속도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0.97 해주면 되는 거죠. 요 상태에서 풀어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속도 계수. 그 상태에서.
4.294 4.3 메타 퍼 세컨 1번이네요. 예. 다음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이요. 29번은요. 뭐 별거 아닌데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적 수평선 긋기서부터 하는 거라고 그랬죠. 동적 수평선 긋기.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동그라미 있고요. 동그라미에서 올라갔습니다. 휘었고요. 내려가면서 휘어서 다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선을 하나 그어야죠, 일단. 자, 척하니 선 하나 긋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선입니까, 이게? 동적 수평선. 여기 돼 있잖아요. 동적 수평선 그리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가 400이니까요. 0.4m고요. 수치를 바꿔서 좀 해주세요. 요렇게 조금 좀 크게 그립시다. 요렇게 맞아야 되니까요. 요렇게 여기 가운데라고 생각하시고 가운데 이렇게. 여기는요 1.5m. 동적 수평선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T 올라와 있는 부분 요만치는요. 여기 얼마라고요? 0.2m네요. 200mm. 비중 S는 0.9. 기름이랍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쪽이고 이쪽이니까 요 사이 값은 얼마입니까 이거? 요렇게 0.2하고 0.6 0.6에서 0.9m네요. 알고 있어야죠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동그라미가 뭡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파이프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파이프. 뭐 구하는 겁니까? 압력 차를 구하랍니다. px-py랍니다. 이거를 px-py라고 볼 수도 있고요. px와 py 사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냥 px-py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 수평선 일단 긋고요. 파이프는 뭐 관계없고요. 자, 그러면 동쪽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PX측이고요. 이쪽이 PY측입니다. PX측을 한번 좀 그려봅시다. PX측은요. 자, 그냥 여기서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쪽 수평선 걷고서 이 물높이 차까지의 높이를 갖다가 하면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PX는요. 로즈엣지죠, 그냥. 로즈엣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니까는요. 이거 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물. 여기 물이고요. 1000kg per 미터 삼성에 곱하기 9.8 메타 per S의 자성 곱하기 1.5m. 그렇죠? 계산하면은요. 4700 파스칼이죠. 그다음 PY는요. 동쪽 수평선에서 0.2m가 들어 쌓여 있고 쌓여 있는 것만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여 있는 것만. 예? 쌓여 있는 것만. 밑에서부터 위로 가든 뭐 하든 쌓여 있는 것만. 하지만 압력이라는 것은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걸 계산한 거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PY까지 누르고 있는 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 봅시다. PY는요. 자, S는 0.9라는 거는요.
표준 물질 1000kg에 메타 3승이니까 아니에요. 기름의 밀도는요 90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름의 밀도 900, 9.8 메타 퍼 에스 똑같고요. 높이는요 0.2 메타. 그냥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쌓아 올린 거니까요. PY점의 압력이잖아요. PY점의 압력, PX점의 압력, 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높이는요. 이 높이는 관계없어요. 이게 PX 값으로다가 해가지고 PX 값에다가 여기 값 넣고 여기 값에서 요 점에서 다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값이 되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어렵다고 그랬죠. 그냥 동적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양쪽의 압력을 그냥 구해버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부호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따질 필요 없죠. 그냥 물기둥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걸로다가 보면 되는 거죠. 물기둥 두 개가 이렇게 물기둥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로 돼 있는 물기둥이고 여기는 물 플러스 여기 기름으로 돼 있는 물기둥일 뿐이에요. 같은 그림입니다. 지금 이게 동적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왜? 여기 두 개 플러스 해줘야지 물높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요 1000kg 메타 삼성 곱하기 9.8 메타의 S의 자성 곱하기 얼마입니까? 물이 0.9m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084 파스칼 맞습니까? 자, 그럼 PX에서 PY를 빼면은요 PX 마이너스 PY는 14700 파스칼 마이너스 10584 파스칼 얼마입니까? 4 하나하나여서 나오네요. 4 하나하나여서 파스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림을 이해하시고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동적 수평선 긋기입니다. 항상 동적 수평선은 어디다가요? 동일한 최적을 가진 물질의 수평선이라고 했어요. 동적 수평선 긋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0번입니다. 피스톤 두 개가 있다. 파스칼의 원리.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아우 이거가 이게 장난으로다가 했다가는 이게 참 큰 코 다치죠. 이게 문제를 꼼꼼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름이 다른 두 개의 피스톤이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1번 부분의 피스톤 지름이 1부분의 피스톤 지름이 2 부분의 2배일 때 각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 F1과 F2의 크기의 관계는 그러니까 1부분의 피스톤 지름이 2부분의 2배입니다. 그러면은 식을 한번 써볼까요? 압력 P는요 A분의 F죠. 단위는요 F 뉴턴이고요. A는 미터 제곱이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파스칼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다가 비례식을 세우는 겁니다. P1 이꼬르 P2가 되는 거고요. A분의 A1 F1 이꼬르
A2 F2죠. 그런데 여기서 A가 1부분의 피스톤 지름이 2부분의 2배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1이 2배가 되는 거죠. 1이 2배. F2가 2배가 되는 거니까요. 1부분이 2부분의 2배. 아이, 참 이게 면적이 아니고 지름이죠. 지름입니다. 그러면은 4분의 파이 곱하기 2의 자승 분의 F1은 4분의 파이 1의 자승분의 F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두 개 지워지고요. 2의 자승이고요. 그러면은 F1에 2는 4고요. 1이니까요. F1은 4 F2가 되는 거죠. F는 예, 맞습니까? 계산이 어떻게 잘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F1은 4 F2. 예, 맞죠? 1이니까 4에서 1. 그래서 1은 없어지는 거고. 4 F2. 예. 이 저기 때 이 문제 자체가 좀 읽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좀 지름이 다른 두 개의 피스톤이 그림과 연결되어 있다. 일부분의 피스톤 지름이 이 부분의 두 배일 때 각 피스톤에 작용하는 F1과 F2의 크기의 관계는 아무튼 해결을 했습니다. F1은 4, F2라고요. 예. 다음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피스톤 문제 간단한 문제인데 헤맸어요. 자, 용량 2000리터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운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여 노즐 압력 390kPa, 계기 압력, 노즐 구경 2.5cm를 사용하여 방수한다면 소방차 물이 전부 방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이냐? 자, 2000리터니까는요. 1000리터분의 1m 3승은요. 2m 3승이고요. 그 다음에 구경 2.5는요. 2.5cm는요. 0.0이고요. 맞죠? 0.0이고요. 그 다음에 390kPa니까는요. 속도를 좀 구해야 되겠네요. 유소. 그 노즐의 압력이 390kPa니까는요. 390kPa. 저 식은 뭡니까? P는 2분의 9V 자승이죠. 압력 P는요. 베르노이 정리 속도 압 공식을 계산을 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킬로파스칼. 곱하기 일단 저 파스칼로 해야 되니까 곱하기 1kPa는 1000파스칼.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죠. 그다음에 는 1000kg/L의 3승 곱하기 V의 자승은 2. V는 얼마입니까? V는 27.928 m/s가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Q는 AV잖아요. AV인데 지금 Q는 AV로다가 해서 하시는데 이 탱크의 시간을 지금 이 방류되는 시간을 갖다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류되는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탱크 용량분의 AV를 하면 되겠죠? 탱크 용량 AV분의 탱크 용량이 되는 거죠. 그럼 탱크 용량은요 2베타 삼성이고요.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0.025 리터의 제곱이고요. 유속은요 지금 구한 27.928 더퍼세크가 되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145.888 세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곱하기 60 세크에 1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거든지요. 1분은 60초잖아요. 1분은 60초잖아요. 그래서 환산을 갖다가 할 때 1분은 0.5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5분은 몇 초예요? 30초예요. 0.5분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145 세크니까 그냥 120초 되겠다. 빼기를 하셔야 돼요. 145.88 빼기 120초는 남는 게 이제 뭐 한 25.88초가 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6초 해서 계산을 할 때 2분 26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분을 계산을 하는 게 0.5분짜리가 30초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0.5분이면은 0.5분으로 가야 되고 초면 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단위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145.88초 이렇게 해서 고르게끔 돼 있어야지 1번 하고서 2분 26초 이래 돼 있을 경우에는 이 앞에가 60초라는 걸 계산을 하고서 120을 빼기로다가 해야 돼요. 절대 곱하기나 나누기로 들어가면은 정답 저 계산 다 해놓고서 틀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3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2번은 거리가 100m 되는 곳에 안찌름 20m만을 통해 물을 수평으로 수동한 1시간에 800을 보내기 위해서 관마찰 계수 뭐 이거 별거 아니죠. 1000m고요. 안찌름은요 0.2m고요. 수평이죠. 수평으로 수송하려 할 때 관마찰 계수는 이거 관마찰 계수 공식 F는 D분의 L 2지분의 V자승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V자승부터 구해야 되죠. V자승은 Q는 AV를 통해서 구하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800m 삼승인데 1시간당 보낸답니다. 그럼 800 여기 단위를 쓸 때 항상 1시간에 800입니다. 1시간에 800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보고서 이렇게 구성을 할 줄 아는 게 숙제가 되겠죠.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이렇게 구성하는 게 어렵다고요. 구성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곱하기 0.2m의 자승 속도죠. 속도를 구했더니 7.073 세크가 나온답니다. 자 F는요 0.03이고요 100m고요 아니지 0.2m고요 100m고요 1000m네요 1000m고요 0.2에 1000m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7.073 자승이고요 2 곱하기 9.8
계산하면은 382.862 M가 나오는데 압력으로다가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101.325 킬로파스칼에 10.332가 되겠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나 합니까? 3750 킬로파스칼이 답인데 요거 계산하면은 3754.693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거 그냥 소수점 계산 오차입니다. 정답이 요 근처에 떨어지면은 맞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이요. 33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쉬운 문제죠. 33번 문제 같은 경우 뭐 별로 저기 한 게 없지 않습니까? HF는 F D분의 L 2G분의 V 자승인데 글로브 밸브를 통한 그 부차적 손실이니까 이 부분을 K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K는 F D분의 L2죠. L이가 뭡니까? L이가 상당 길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 길이. 글로브 밸브를 갖다가 글로브 밸브를 길이로다가 직관 길이로 환산했을 때 40m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0.025 F값이고요. 곱하기 D는요. D는 0.1m. 지름이 10cm입니다. 지름이. 그 다음에 L이는 40m. 그러면은 10이 나오네요. 10. K값. 글로브 밸브의 부차적 손실 개수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34번이요. 최적 탄성 계수가 나왔네요. 최적 탄성 계수? 그러니까 최적 탄성 계수가. 뭐 풀고 있으니까 그냥 문장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최적 변화에 따른 아니죠. 최적 변화에 따른 게 아니라 최적 변화에 대한 압력 변화의 이게 최적 탄성 계수다. 최적 탄성 계수 K는요. 부피가 있고요. 부피 변화량이 있고요. 압력 변화량이 있습니다. 최적 변화에 대한 최적이 이렇게 있는데 최적 변화에 대한 압력 변화의 비라고 했습니다. 최적을 3%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물의 최적을. 물의 최적 원래 물의 최적을 뭐 얼마나 봐야 되나요? 원래 물의 최적을 원래 물 최적을 1m 3승으로 보고요. 3% 감소시켰으니까 1 곱하기 0.03 하면은 0.03 이게 델타 V가 되고 이게 V가 되겠죠. 이렇게 가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가해야 하나? 근데 메가파스칼. 자, 식을 세워봅시다. 최적 탄성 계수가 2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이랍니다. 그런데 물어본 게 압력이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은 파스칼은 한 동그라미 3개에다가 요게 파스칼이죠. 그러면 요게 1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이죠. 동그라미 3개씩 차이죠. 자,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하면은 1 메타 3승 분의 0.03 메타 3승 분의 델타 P가 얼마라고요? 델타 P. 그러면
델타 P는요.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60 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최적탄성계수 같은 요 문제는 쉽게 좀 풀어서 맞출 수 있겠죠. 자, 다음 35분 문제요. 물질의 연력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골라라. 마찰은 비가역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찰로다가 쇳대를 긁었어요. 그러면 그 긁은 게 없어지나요? 아니,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역이 아니잖아요. 그냥 비가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자. 영평 1보 2방 3도. 에너지 법칙이죠. 연력학 법칙. 영평 1보 2방 3도. 열평형 에너지 보존, 열 방향, 그 다음에 273도. 다 기억하시죠?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1보니까요. 이상기체는 이상기체 상동 방정식을 만족한다. 예, 만족하죠. 가역 단열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에, 엔트로피가 변화하려면은요, 어떤 개의 열 출입이 있어야죠. 예, 이런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가. 그럼 열이 있어요, 여기. 열이 개로 들어오면은요, 엔트로피는요, 증가되죠. 그런데요, 열이 개에서 나갔어요. 그러면은요, 엔트로피는요, 감소되잖아요. 그죠? 엔트로피가 변화하면 개에 열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뭐가 있어야지 엔트로피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열이라면서 일단 단열. 가역은 따지지 말고 단열만 따져보자고요. 단열되면 열 출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엔트로피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엔트로피가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엔트로피가 같은 상태잖아요. 이건 뭐라 그래요? 등 엔트로피 과정. 등 엔트로피가 과정이 뭐예요? 엔트로피가 일정한 과정이 등 엔트로피 과정이죠. 열이 개로 들어오면 엔트로피는 증가하고요. 개에서 열이 나가면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단열이 되어가지고 열 출입이 없으면은요, 이 과정은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 아니고 가역 단열 과정은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엔트로피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왜? 단열이니까.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폭이 4m이고 반경이 1m인 그림 같은 4분의 1 모양의 이게 뭡니까? 이게 곡면에 작용하는 수평 수직 불력 구하는 거죠. 곡면을 바닥으로 하는 수직 물기둥의 무게를 구하면 되는 거죠. 곡면을 바닥으로 하는 수직 물기둥의 바닥에 식으로 쓰면은요. FV는 감마 V 여기서 부피죠. 감마 V 잘 써줘야죠. 비중량 곱하기 부피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m고요. 폭이 4m니까
그래서 4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4분의 1원이고요. 지름 D는요 2m입니다. 반지름이다 여기 지금. 자, 그 다음에 4분원은요. 자, 면적 곱하기 폭 곱하기 4분의 1을 해야죠. 그럼 4분의 파이 곱하기 D죠. D 자승 곱하기 폭 3에다 4분의 1 이거에 부피는 됐죠. 물이니까는요 곱하기 9800 뉴턴 퍼 메타 삼성.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30787 608 약 30787 뉴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다음 37번을 보겠습니다. 이거 뭐 매일 하는 거죠. 세 가지 나머지 하나 다른 단위. 1번 줄 2일입니다. 줄 2일의 단위죠. 뭡니까 이건? 뉴턴점 미터죠. 자, 3번은요. 파스칼의 미터 삼승이죠. 파스칼은요. 뉴턴의 미터 제곱이고요. 미터 삼승이니까 치우고 지우고 뭐가 남습니까? 뉴턴 미터고요. 4번은요. 킬로그램의 자승분의 S 자승이랍니다.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킬로그램 미터의 S의 자승의 미터가 되는 거죠. 요거를 하면은요. 요게 뉴턴이 되는 거고 요게 같고 요 세 개는 같습니다. 2번은요. 뉴턴 퍼 세컨입니다. 킬로그램의 미터의 S의 자승의 세크죠. 그러면 지워지고 킬로그램의 세크. 이게 뭡니까 이게?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이죠. 답은 2번이지만 요게 뭔지까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지금 하지를 못한다면 뭘 안 한 겁니까? 유치원과 9구단 아직 안 해온 겁니다. 9구단 하세요. 9구단. 이 문제는 100% 맞춰야 됩니다. 100%못 맞추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을 못 한다면. 자, 그 다음에 38번을 보겠습니다. 이 참 수준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좀 꼬아놓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가면서 좀 풀으셔야 돼요. 전향정이 60m, 유량이 6m 삼성퍼 미니, 효율이 60%인 펌프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동력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뭐 펌프의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압력 P 곱하기 유량 Q죠. 거기다가 효율을 하려면요. 여기 효율이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그냥 순차식으로 다 계산해도 되고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자, 순차식으로 그냥 계산합시다. 압력 P는요. 로 G H죠. 로 G H의 H는요. 60m입니다. 지금. 자, 물의 밀 1000kg per 리터 삼성 곱하기 9.8 S의 자승이고요. 곱하기 60m죠. 유량 Q는요. 6m 삼성 per 미니시고요.
곱하기 1분은요 60 세크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0.6이고요. 이게 전체 계산이 와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0 와트분의 1 킬로와트. 이제 계산하면 되죠. 1000 곱하기 9.8 곱하기 60m고요. 곱하기 6 곱하기 60이고요. 0.6 응? 98kW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거 그 뭐 0.163으로 구하시던 9.8로 구하시던 감마 Q H로 구하시던 이 모든 공식이 다 뭐라 그랬어요? 파워는 P 곱하기 Q라고요. 예? 이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파워 P 곱하기 Q 공식이 아니고 이 공식으로다가 하면은 소수점이 떨어지는지 위아래 계산 오차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9번이요. 꼭 이걸 또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편한 걸 쓰시라고요. 전기쟁이들은 전기쟁이들 같이 9.8 쓰시고요. 기계쟁이들은 기계쟁이들 같이 로우 QH 쓰시고요. 감마 QH를 쓰는데 여기 감마를 갖다가 1000으로다가 되는 그 멍청한 짓만 하지 말라고요. 로우라고요. 로우. 아시겠어요? 로우라고요. 로우. 밀도하고 비중량하고를 모르는 사람들 밀도는 뭐예요? 물의 밀도는 1000이고요. 비중량 감마는요 9800이에요. 어떤 사람 감마에다가 1000이라고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좀 그런 저기들은 뭐냐면요 항상 얘기하는 구구단을 안 해서 그래. 구구단을 외우라고. 자 39번 상당히 뭐라 그럴까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레이놀즈 수까지 줬고요. 레이놀즈 수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레이놀즈 수는 뭡니까? 네. 관점 아닙니까? 관점.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점성의 힘분의 관성 힘이죠. 에이, 그런데 점성의 힘이니까요. 점성계수고요. 점성계수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동점성계수가 들어가겠죠. 로디브이라고 외우셨죠? 로디브이 밀도, 관경, 속도, dv 관경, 속도. 점성계수는요 뮤고요. 동점성계수는요 누고요. 그러면은 기호로 표현해 봅시다. 레이놀즈 수 R는 뮤분의 로 dv고요. 누분의 dv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항상 한글로다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은 왜 단위는요?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죠. 요 둘의 관계는요. 밀도죠. 밀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름이 150이면은요. 0.15m 하고요. 원관의 비중 0. 동정관계수 기름이 이렇다. 자, 그럼 속도부터 구해야죠. Q는 AV에서 Q는 AV 0.01 메타 삼성 퍼 세크는
4분의 파이 곱하기 0.15 베타의 자승 곱하기 V입니다. 그러면 V는 0.565 메타 퍼 세크고요. 속도를 구했으니까 동점성계수 그냥 쓰면 되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동점성계수는요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관경은 0.15m V는요 뭐 요거 뭐 0.5 세크 하면 되잖아요. 얼마입니까? 0.15 0.565 1.33 637.8 정도 되네요. 임계 네이놀 주수가 2100이니까는요. F는 네이놀 주수분의 64 이 공식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64분의 637.218 하면은 0.100 0.10이네요. 관말처의 개수. F는 0.10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런 거 계산기 입력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40번을 보겠습니다. 40번.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검사 최적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컨트롤 볼륨 검사 최적이 관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요 관을 해석을 하는데 어떤 운동량을 해석을 할 때 요만큼의 검사 최적을 요렇게 두고서 요거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겠다라고 내가 정하는 건 검사할 최적 부분을 갖다 정한 거 아닙니까? 관에. 이게 검사 최적입니다. 뉴턴의 법칙이 뭡니까? 뉴턴이 뭡니까? 뉴턴이. 뉴턴을 기리기 위해서 뉴턴의 법칙이 생겼는데 뉴턴을 기리는 법칙이 뭐예요? 뉴턴 단위가 뉴턴인 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F는 MA죠. 여기서 A는요. 메타포 세크분의 세크죠. 왜? 이거 단위가 어떻게 돼? 메타포 S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기호로다가 쓰면은요. 속도 변화량, 그 다음에 시간 변화량이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V2-V1이 되고요. 시간의 변화량은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델타 T죠. 이걸 그대로 다 다시 써봐요. M은 V2-V1의 델타 T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넘겨보죠. 이렇게. 그러면은 F의 델타 T는 M V2-V1 여기서 M이 질량 요량이라면 로 Q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유체역학 공식 중에 뭐예요? 로 Q V2-V1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그죠? 그 뭡니까?
운동량 반전식 아니고 운동량 반전식. 뉴턴의 법칙입니다. 검사체적 운동량 반전식과 가장 관계 깊은 거는 운동량 반전식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뉴턴의 법칙입니다. 제가 40문제를 풀었는데요. 45점짜리를 찍어 드릴게요. 45점을 맞추는 문제, 45점을 할 수 있는 문제요. 일단 1번이고요. 1번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1번. 베르노이 법칙에 뭐 공이 뭐 두 개가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체기계 압력생 뭐 압축기 블로우 팬 이거 틀리는 건 이해가 안 되죠. 2번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의 사성 복사를 모릅니까? 뭐 당연히 맞추는 거 아닙니까? 3번 맞출 수 있고요. 4번 요거 같은 경우에 이거 안 해왔으면 좀 어렵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5점 이상자들은 이거 맞춥니다. 그 다음에요. 5번 문제는요. 이건 당연히 맞추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요. 견고한 연구의 기체상수. 이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해서 기체상수 R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지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요. 낙스를 몰라서 틀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낙스요? 낙구식 점독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8번 피토관 이거 구하는 거 이거 설마 1m를 이걸 못해서 못 쓴다는 사람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28번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29번 물기둥 아닙니까? 그냥 수평선에서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30번 이게 좀 제가 읽으면서 애매했는데 맞출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 그 다음에 31번은요. 31번 물탱크 이거 시간 계산하는 거 120초 부분만 주의하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맞춰야 되고요. 32번 F D분의 L 2지분의 V에서 이거 같이 맞추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33번 K 값도 같이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번 최적탄성계수 이거 또 거의 대부분이 공식을 몰라서 못 맞출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뭐 그 다음에 35번 이거 연력학적 계에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6번 안 해오셔서 틀렸습니다. 37번 당연히 맞춰야죠. 38번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39번 동점성계수 이거 어지간하면 맞춥니다만 이것도 빼내겠습니다. 그럼 검사체적에 대한 운동량 반전식 이거는 뉴턴의 법칙인데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설명한 거 들으시고 검사체적이 뭐다 그 다음에 F는 MA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빼겠습니다. 그냥 남으니까 그러면은 요번에는 전체 65점 45점짜리 문제로다가 65점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회 그러니까 2019년도 사회에서는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느냐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세세하게 하나씩 자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좀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